점점 조금 줄었어요. 공식 대리점으로 너무 사람들이 좀 많이 넘어와가지고 줄었는데 지금 이제 파트너스 사장님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대논이 계속 많이 찰 겁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그 파트너스 사장님이나 지금 대리점 사장님들 계약서 적고 계시죠? 계약서. 네. 이게 본인의 계약서를 본인이 직접 적으시죠? 네. 본인이 직접 적어서 접수하시잖아요. 그죠? 접수 번호하고 어디로 접수하는지 다 아시죠? 네. 요거 직접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대리점 사장님이나 뭐 파트너스 사장님들이 기존 이제 그 위에 사장님한테나 아니면 센터장님들한테 이렇게 맡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맡기시면 첫 번째로 관리가 안 돼요. 이게 그 어쨌든 그 관리가 되려면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내가 접수를 해야지 이름이라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피드백이 올 수가 있어요. 해피콜이 잘 안 돼가지고 부재시 몇 시에 하면 되는지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수명 미비권 이럴 때 사실 한 달이 거쳐버리잖아요. 그럼 본사에서 안 되면 왜냐면 당일 접수는 당일 계약으로 마무리하는 게 최고 급했대요. 왜냐면 하루만 지나도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좀 생각해 볼게로 또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일로 해야 되는데 당일로 안 될 경우에는 본사에서 이제 피드백을 톡으로 주다가 안 되면 또 전화를 하거나 하는데 실제로 센터장님들이 뭐 교육에 들어갔다거나 이래 돼버리면 그게 피드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안 하면 그 공백이 써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잘못하면 우리가 계약한 건 넣기도 어려운데 실제 그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피드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계약을 적어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요. 아,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접수를 하고 나면 렌탈일 경우에 신분증상 주소하고 본인이 사는 데가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분증상 주소를 주고 요즘 배송 주소는 달라도 되죠. 네. 옛날에는 그거 같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등본 첨부하고 이랬어야 돼요. 근데 달라도 되는데 배송 주소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적어도 되는데 만약에 사는 주소가 아니야. 내 신분증 주소가 이사했는데 안 바꿔놨어요. 그러면 해피콜 할 때 그 해피콜에서 뭘 묻냐면 그 정보상 주소를 묻잖아요. 아니면 이 주소가 맞냐고 묻거든요. 그럼 자기가 사는 데가 아니라고 그게 아닌데요 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기분 나빠하냐면 본인이 기분 나빠해. 자기가 등본상 주소에 제대로 안 넣으면 자기가 기분 나빠서 나 너무 귀찮다 뭐 나중에 할게 이렇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분증 주소가 다르면 등본을 첨부를 해야 돼요. 누가 등본 첨부하면서 이거 하겠냐고. 맞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분한테 얘기를 해놔야 돼요. 해피콜이 올 거다. 해피콜이 오면 그 등본상 주소가 이게 맞냐 하면 그냥 예 한마디만 하라고. 맞다고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배송 주소는 내가 배송 주소에 맞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배송 주소가 이렇게 기록할 때 계약서 적을 때 정확하게 요 주소로 가면 되죠라고 몇 번 물어보고 적으세요. 왜냐면 이분들이 해피콜 하다가 갑자기 주소 거기 말고 다른 데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해피콜 하다가. 네. 그러면 그분들은 해피콜 전화 받으시는 분 우리하고 이게 현장 일을 모르시기 때문에 원칙대로 또다시 접수하랍니다. 또다시. 그러면 누가 귀찮아하겠어요? 계약 당사자가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속 시끄럽다고 나중에 하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하자 하면은 거의 물 건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아주 사소한 건데 요거를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 계약서를 적으시잖아요. 계약서를 적으시면 저 팀장님 뒤에 이제 계약서 들고 계신데 저렇게 원본을 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원본 저걸 모아 놓으셨다가 이렇게 모임 올 때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직접 본사로 보내주시면 되고 편으로. 왜냐하면 저렇게 안 가져오신 분들이 많이 적게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본사에서도 지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센터로 보내든지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제일 안전하고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본사에서도 지금 계속 노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눈에 계속 띄게 하게끔 하려고
이게 이제 눈에 띄면서 이제 우리가 이 눈밑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그 CF를 어쨌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CF가 그냥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돈을 그냥 막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쨌든 우리가 복선도 깔아줘야 되고 눈밑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노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K 프라자 백화점은 이제 입점 예정인데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눈에 계속 띌 거예요. 그죠? 눈에 띄고 저게 뭐지? 사람 뭐가 궁금해야지. 본인이 궁금해야 움직여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계속 궁금증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눈으로 한번 보여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계속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바디닥터 오프라인 이 현황을 보시면 이번에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에도 지금 이제 제품이 나가는 거 아시죠? 이게 중국이 지금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번에 벌써 나가는 게 이제 벌써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인플루언서부터 시작해서 막 활동을 하니까 중국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아마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제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특히 이번에 대표님이 베트남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걸 또 느꼈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쨌든 판매 위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판매 위주로 가면 우리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방법은 이렇게 금방은 돈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가기는 힘들구나는 우리가 느꼈잖아요. 아마 그런 게 이제 저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님이 송광호 회장님이 거기 한 5, 6개월 됐대요. 베트남에 나간 지가. 근데 거의 못 팔았대요. 거의 판매가 안 된다는 거죠. 몇 대 안 된대요. 5, 6개월 동안. 그 큰 회사에서 그냥 통째로 거기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임성철 대표님한테 이제 도와달라. 이래서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도와달라 했는데 가보니까 그분들은 마음이 상한 거야. 자기들이 이 제품을 왜 갖고 갔어요? 와 해서 가져갔잖아요. 안전이가 이거 뭐야? 와 해서 가져갔는데 막상 가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팔리거든. 근데 대표님이 가니까 그냥 사더래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그 임순철 대표님 왔는데도 쳐다도 안 보세요.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해놨는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래. 우리 옛날에 체험방처럼 알죠? 할머니들 모아놓고 위에 요가를 시키네. 매트 쫙 깔아놓고 이제 요가를 시킨대. 할머니들. 요가하고 나서 좀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체험을 하는데 체험하면서 앉혀놓고 이제 손을 돌리세요, 머리를 돌리세요. 이게 이제 좀 흥미있게 재밌게 이제 유발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나가겠어요. 그냥 나가지. 그래서 웬일은 나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임순철 대표님이 얘기하는 것도 듣지도 않아더래요. 근데 이제 뭐 듣든 말든 귀는 뚫혀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직원들 있을 때 얘기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직원들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대요. 요즘 경기가 어떠시냐고. 베트남도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주인 어떠시냐고 힘들다 하시네. 돈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겠네요. 많다 하더래요. 세계 어디나 가나 공통이에요. 공통 지금 경기가 어렵고 돈 필요하신 분들은 많다. 이게 우리 사업의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좀 이제 알려드리고 왔다 하니까 아마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부딪혀보고 차 싶으면 이제 어떻게든 또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를 갈겠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밑밥은 누가 깔았냐 이때까지. 우리가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안 깔았으면 지금 외국이 저렇게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수학이 나오려고 할 때 결론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지 내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돈을 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GM 본사에서 무료 체험 전략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노출시키고 인플루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3, 4년 전에 쓰신 분들 그 옛날 구형 있잖아요. 그 쓰신 분들이 뭐 위에서 일을 안 하니까 사실 안 도와주면은 사실 전부 다 그냥 제대로 쓰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가 요즘 인스타에서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도로 이제 전화가 와서 인스타에서 난리가 났던데 니 아직 그 일 하고 있나 이래가 영어로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전국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는 저희뿐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스타를 하시든 아니면 왜 그 카톡에라도 우리 이 제품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표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연락도 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저번 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통합암센터 프레스트 한방병원에 암 집중 그 한방병원에 그 제품이 제가 이제 미팅도 하고 왔다 했잖아요. 이게 2대가 들어갔어요. 고주파. 이게 우리 고주파가 의료기 아닌가 아시죠? 네. 이게 공산품인 거 아시죠? 네. 자, 공산품인데 지금 저렇게 병원의 의사들이 뭔가를 보고 선택했을 거라고. 맞죠? 그 기준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품하고 확실히 다른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월등하게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병원에 2대가 들어갔는데 아마 케겔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공식 대리점사님 여기 넣으신 사장님이 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조만간에 우리가 이제 모임할 때 요 병원에서 한번 나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자, 5분만이라도 시간을 좀 달래요. 제가 좀 길게 하려는 거 안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5분만이라도, 왜냐면 지금은 홍보 시대예요. 병원도 자기 홍보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좀 이게 완전 전국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한번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인스타에 지금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뉴스에 나왔는데 글렌더 마마라고 저분이 지금 이제 엉덩이가 없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운동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엉덩이 근육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바디닥터를 하면서 굉장히 운동도 쉬워지고 근육이 빨리 강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스타에 보면 이렇게 막 본인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운동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노출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계속 많이 이제 연락이 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바디닥터 마스터 양성 교육이 이제 날짜가 잡혔거든요. 3기가 10월 1, 2, 3일이에요. 10월 1, 2, 3일인데 이제 1기, 2기, 2기 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3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 교육센터하고 공식 대리점은 필참이에요. 이번에 진짜 중요한 교육이 들어갈 거거든요. 필참이고, 자, 파트너스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그 샵인샵 대리점 사장님들 일단 우리 일만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참석을 하셔야 돼요. 참석하셔서 지금 어차피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지 그것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 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면 거기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늘 모임의 이제 그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이제 뭐 사업으로 다 하시는 거죠. 일을 하시는데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지 돈이 돼요? 나한테. 계약이 나와야지 돈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계약이 어디서 나올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바디닥터의 사업의 핵심은 뭘까요? GM 파트너스예요. GM 파트너스가 우리 사업의 핵심이에요.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이게 파트너스가 도전이 안 되면 계약 나오기 진짜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지출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살까 말까 제품이 되냐 아니면 내가 돈을 버는 도구가 되냐 그 두 가지에서 완전히 갈려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계약서 어디 나오나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렌탈 OT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렌탈 OT 바뀐 것도 제가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렌탈 OT가 이제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설명할 건데 이제 거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제가 오전에 이 얘기를 깜빡 잊어버렸네. 자, 우리가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업무를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 누구한테 질문을 할지. 이게 이제 일반 업무는 이제 우리 이 팀장님한테 하시면 돼요.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뭘 이렇게 보내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이 팀장님하고 통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공식 대리점에 대한 관계요, 인테리어 부르신다 아니면 여기 우리 이제 누가 제 사업자분 중에서 공식 대리점을 하시려고 한다든지 뭐 미팅을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유이사님한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그 일이 여기 우리가 저희가 좀 분산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막 이게 한 사람한테 몰아서 버리면 이게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도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내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면 일 처리가 빠르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일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M 파트너스가 핵심이다. 그걸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GM 파트너스가 왜 핵심인지. 자, 요게 우리 이제 그 공식 대리점 사장님들의 요거 본인 것도 궁금하면 출력해 달라면 다 출력해 주세요. 내가 이때까지 내 계약한 사람이 누구고 이 계약한 사람이 있어서 계약한 사람이 누구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자, 요게 우리가 요거는 공식 대리점 나가신 분이에요. 공식 대리점인데 여기 공식 대리점 나가신 분이 요 파트너스 거 같죠?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보내드릴 건데 이 두 개를 보시면서 파트너 사장님이나 일반 샵이샵이나 사장님들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자, 요 분이 직추예요, 여러분이. 요 분들이 직추거든요. 요 직추들이 만약에 파트너스라는 걸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요 계약으로 끝났어요. 맞죠? 그러면 이분은 지속적으로 이분한테 계속 판매해야 돼요. 그러면 돈 단위만 좀 다를 뿐이지 판매원이나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이분은 자 누군가한테 듣고 이분들이 파트너스를 도전을 하죠. 최소한 이분이 파트너스를 도전했다는 건 거의 10개씩을 했을 거고 10개 하는 동안에 이분들의 계약수도 다 몇 개 들어갔을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계산을 해보면 아 내가 하나 파는 거하고 자 이 계약서가 내 계약서 들어가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시죠? 자, 요분들은 파트너스가 되셨기 때문에 사장님도 그렇죠. 파트너스는 뭐 나하고 관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이 파트너스 받을 동안 이 계약서가 나온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파트너스는 듣고 도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여기 뒤에 있어요. 이분 진짜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버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거의 1000만 원 이하로 넘어간 게 없어요. 오늘도 제가 잠깐 미팅을 하고 갔는데 일하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리려고 갔는데 이분이 3천만 원까지 들어온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분은 3천만 원 벌어본 사람이잖아요. 1000만 원, 2천만 원 나오니까 이분이 못 견디겠다는 거죠. 진짜로. 이게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은 그게 떨어지면 못 견뎌요. 그런데 아예 안 올라가본 사람은 거기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말도 몰라. 진짜. 그래서 이분은 진짜 열심히 해요. 자, 이렇게 계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 밑에는 자, 요분들이 어쨌든 뭐 파트너스를 가보려고는 했겠죠. 이분들이 이 뒤에도 다 있어요. 다 안 나와서 그 뒤에 밑에까지 쭉 있겠죠. 이분들이 파트너스를 가려고 했을 거고 그 밑에는 빵빵빵빵도 있어요. 자기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본인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한 개를 계약을 했던, 4개를 계약을 했던, 3개를 계약을 했던 이분들이 파트너스를 못 갔다는 건 정확하게 파트너스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들이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들었겠어요? 본인이 나가서 본인이 얘기했겠죠. 그렇겠지. 파트너스 가라고. 그죠? 교육을 안 들어오고.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해서 여기 가서 얘기해줘야 돼, 여기 가서 얘기해줘야 돼.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줘야 돼. 자기 거는 자기 거대로 바빠. 해야 돼.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 살질 틈이 없더라고 빽빽하게 말하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자 이분들이 제대로 만약에 들어서 파트너스가 굴러갔으면 이게 좀 돈이 어떻게 되겠냐고 어마어마하게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도 요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분들이 듣는다고 다 가냐고 안 그렇겠어요? 이분들이 듣는다고 다 가겠습니까? 그죠? 확률적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자 그분이 뛰어나서 영업에 뛰어나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정확하게 들려줘서 이분이 파트너스 가야지라고 생각하거나 자 어설프게 얘기해도 도전을 해요. 돈으로 보여주면 도전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정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분 혼자서 이걸 해서 이 계약서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파트너스를 못 가도 지금 여기까지 제가 계산했는 게 거의 80건 나오거든요. 80건. 봐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80건이 나와요. 80건 같으면 돈으로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얼마예요? 파트너스 20만 원 켜도 28, 26, 1600이잖아요. 맞죠? 그럼 요 1600만 원 끝나냐고. 요 분들은 한 개도 두 개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자 안 들려주고 이분들이 파트너스를 도전 안 하고 나 혼자 쓰거나 아니면 한 개 정도 소개하고 끝나거나 했을 때는 사장님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이 아니면 자 내가 소개한 사람이 어찌됐든 파트너스까지 못 가. 그리고 내가 파트너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들려줘서 이분들이 그냥 써보니까 좋아서 한 개 두 개 소개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굴러갔다고 볼게요. 요분들을 이분이 이분한테 파트너스를 도전 안 시켰다고 해서 이분이 파트너스를 어딘가에서 듣고 안 갈까요? 가겠지. 어딘가에서는 듣습니다. 지금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서 지금 막 일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이분이 듣고 그래 그런 게 있었어? 그럼 나는 파트너스 가볼게. 내가 소개한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이 한 4개 정도 소개했는데 나는 파트너스를 안 들려주고 난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뭐 써보는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파트너스라는 게 있는데 좀 파트너스 됐나? 안 됐대. 뭔데 그게?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파트너스 되라. 그러면 자 이분이 소개하는 그때부터 이분 밑에 나오는 게 다 이분 계약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파트너스 도전 안 하고는 사실 계약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품 사러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지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성재 대표님이 영남을 지금 이제 2주간 왔다 가셨잖아요. 왔다 가셨는데 이번에 이제 영남에 한 2주간 계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봐도 사실 못 본 숙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 센 아이템으로 사실 이렇게 뭐 돈을 버시는 분도 있고 못 버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점차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 좀 제대로 이게 이제 OT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뀐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임성철 대표님이 사실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이제 언제 영남으로 오게 되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로 나가시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제 공식 계획점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일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실제로 사실 대표님은 2주가 진짜 그렇게 경비를 써가면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시러 오셨는데 사실 이제 그 우리 사업자 전체로 영남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인원이 작았어요. 전체 인원이 작은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들었죠. 우리 전체 사업장의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조직이든 그래요, 사장님. 다 돈은 못 벌거든요. 보통 어디를 가도 버는 사람은 한 10%, 나머지 90%는 못 벌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일하고 다르거든요. 똑같은 영업이긴 하지만 우리는 돈 버는 사람 90%, 못 버는 사람 10%가 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지금 그 10% 안에 계속 들어서 그 프로테지를 높일 것인가. 결국은 우리는 한 시간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렇게 내가 나무 밥상에 지금 계속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올려주고 있지 않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임승준 대표님이 오시거나 하면 일단 저는 무조건 필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왜 그러냐 하면 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 들을 때하고 두 번 들을 때하고 세 번 들을 때하고 네 번 들을 때, 10번 들을 때 달라요. 한 번 들을 때는 저런 얘기를 두 번 들을 때는 똑같은 얘기를 또 세 번 들을 때는 아유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가잖아요. 그때 이제 귀가 이래요. 아, 왜 저 얘기를 했고 무슨 이유가 이런 이유였구나. 아, 이렇게 했었어야 되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나와요. 그래서 대표님 오실 때는 조금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좀 답답하고 할 때는 제가 대표님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님 한번 좀 내려와 주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내려오셨을 때 어쨌든 좀 뿌듯하게 또 마무리하고 또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하시는 분이면 대표님 내려오셨을 때는 꼭 한번 참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렌탈 OT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OT가 바뀐 거를 조금 이제 그 이유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바뀐 OT를 제가 오늘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렌탈 OT가 왜 렌탈 OT라는 게 왜 있을까요? 렌탈 OT가 렌탈 OT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신규. 처음 오신 분들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조기 안에서 우리가 처음 들으시는 분이 듣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분들의 그 계약을 하냐 마냐에 승패가 갈리는 것이 사실 저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을 했는 사람, 계약을 안 했는 사람은 했는 사람은 누구, 안 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안 했는 사람 신규고 했는 사람. 했는 사람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 안 했는 사람은 일을 이거 못하겠다는 사람이거든요. 제품을 살까 말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렌탈 OT를 자 들어서 계약을 한 사람은 이분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무기가 사실은 우리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이 가장 무기가 센데 실제로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어디서 망쳐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못 끌어내냐 하면 실제로 저기서 망쳐서 못 끌어내는 거예요. 저기서 망쳤다는 건 저기서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저 과정을 거의 안 거치고 했는 게 제일 큰 실수. 맞죠? 저 과정이 없이. 그러면 이분이 우리는 뭐 제품을 사러 왔다고 착각을 했겠죠. 내지는 저기 안에서 내용이 사실 우리가 너무 제품에 부각이 된 게 많았다. 그게 아니었어야 되네. 그래서 렌탈 OT가 이번에 완전히 전면 수정이 됐어요. 책자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자는 우리가 몰라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내용들은 제품에 대한 내용, 회사에 대한 내용, 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라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사업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제품 교육에서 계속 이제 들어갈 거고요. 저 렌탈 OT는 순수하게 이 오신 분이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 아이템으로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짧고 간결하게 이분하고 이게 나하고 딱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된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저도 6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사도 그렇고 지금 각 전국 지사 아니면 지금 대리점 사장님들 우리가 지금 6년 동안에 저희 제품에
앉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만 최소 10만 명에서 저는 몇십만 명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계약에서 나간 게 한 뭐 몇만 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몇만 대 이 사람들이 최소한 10명, 20명은 앉혀봤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앉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십만 명은 앉아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앉아보신 분들이 계약을 떠나서 이분이 계약을 했던, 계약을 안 했던, 만약에 한 10만 명이 있다고 볼게요. 10만 명이. 자, 이 10만 명의 사람들이 앉았을 때, 와, 오, 대박이네. 이렇게 좋다는 표현, 아, 제품 이거 좋다는 표현을 했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거의 다. 90% 이상. 자, 각자 한번 던져보세요. 몇 프로 정도? 내가 앉았는 게 이 정도 되는데 몇 프로 되더라고? 사람이 거의 다. 저는 거의 100%라고. 99.9. 100%. 1점 하시는 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99.9. 저도 100%라고 했는데, 뭐, 오전에는 70%도 나왔었거든요. 70, 80%도 나왔어요. 근데, 자, 평균을 잡으면 실제로 이게 사장님 거의 90% 이상 넘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아이템이, 어떤 제품이, 아이템이라면 어떤 제품이, 자, 앉았을 때 90% 이상 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사장님? 자, 90% 이상 와 했다는 건 누군가는 떼돈 벌어야 돼. 그걸로. 안 그래요? 자, 휴대폰 한번 보세요. 이 휴대폰이, 사장님, 우리가 유선 전화 쓸 때, 집에 전화기 뭐, 있는 집도 없고, 없는 집도 있고, 이럴 때, 만약에 이 휴대폰이 나왔어요. 전화 걸고, 돈 보내고, 사진 찍고, 이걸로 게임하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신기하다. 우와, 우와 하겠죠? 우와, 와는 무슨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몇 프로의 사람이 와 해서 이게 지금 전 세계에 몇십만 명이 쓰고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휴대폰을 한 10%가 와 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가져갔겠냐고요. 그러면, 자, 누구나 앉았을 때 90% 이상 되는 아이템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으로 왜 돈을 못 버냐고. 가슴이 우리 대표님이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시겠어요? 이 아이템으로 앉으면 거의 90% 이상이 와 하는 이 아이템으로 돈을 못 번다는 건, 그러면 방향을 이제 잡아봐야 되겠죠. 이유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걸로 돈을 못 벌지? 다 못 번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잘 버는 사람 아까처럼 3천만씩 들어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면, 우리가 판매원이, 그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오죠. 전국의 지사든 대리점이든 갑니다. 그러면 판매원이 누군가를 손을 잡고 와요. 자, 손을 잡고 온다는 건 그냥 혼자 알아서 들어오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가보라 했던 손을 잡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판매원이 누군가를 데리고 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체험을 한 사람과 체험을 안 한 사람. 체험을 안 해본 사람, 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분은 체험을 하고 왔든 안 하고 왔든. 체험을 하고 온 사람은, 자, 첫 번째 이분은 왜 저분들 데리고 왔을까요? 돈 벌려고. 자기 돈 벌려고. 그럼 이분들은 왜 따라왔을까요? 안 하고. 그렇죠. 요분의 입장에서는 계약은 안 했지만 앉아보니까 오 괜찮잖아요. 오 안 했으면 안 왔을걸. 뭐 이런 거라서는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오 했기 때문에 왔거든. 그러면 이분도 알아보러 오신 거야. 그 다음에 요분은 체험을 안 해봤어요.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왔다는 건 뭐예요? 이분도 왜 돈을 벌려고 알아보러 오신 거거든. 체험 안 해봤는데 체험해보고 살려보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들도 다 알아보러 오셨어. 근데 이분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해요? 요분은 체험시켜주세요. 요분은 체험하러 왔어요. 맞죠? 그러면 그 체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보러 왔구나 라고 이게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맞아요. 일뿐만 아니고. 눈치요. 근데 이분은 체험하러 왔어야 했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체험을 시키는 거죠. 체험을 시키면 우리가 이때까지 만났던 그 결과들 있죠. 이분이 앉아서 아이고 비싸네. 생각해봐야 되겠네. 왜? 이분들이 그냥 우리가 체험시켜서 안 썼을 때는 이분들한테는 제품이 됩니다. 제품은 뭐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아이템이 돼야 되는데 그럼 제품은 뭐고 아이템은 뭡니까? 뭐가 달라요? 제품은 제품을 갖고 아이템은 내가 비전을 돈을 벌 수 있는 비전. 제품은 자 이게 체험하러 왔어요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제품이 됐을 때는 앉았을 때 이거 내가 쓸까 말까? 이게 제품이에요. 비싸요가 제품. 소비자가 되죠. 내가 이걸 쓸까 말까? 근데 이분이 자 우리가 정확하게 이분한테 들려줬을 때는 이분한테는 아이템이 되겠죠. 비전. 그렇죠. 이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도구. 아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로 바뀌어버려요. 이거는 내가 제품을 쓸까 말까 같으면 여기는 이 도구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두 가지 선택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럼 우리는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박람회를 가봤잖아요. 박람회 이제 우리가 백스코도 그때 가보셨죠? 네. 가봤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앉으셨죠? 근데 앉으신 분들마다 다 오해했어. 신기하게 전부 다 오해했는데 그 중에서 계약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거의 뭐 17명이 계약을 하고 80 몇 명이 계약을 안 했어요. 그 100명 중에서. 그러면 자 계약하신 분은 이유가 있고 안 하신 분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말이 안 통하는 러시아 그때 성형외과 의사분 모녀 보셨죠? 네. 그분들이 말도 안 통하는데도 앉자마자 오 하고 나서는 이 휴대폰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그분은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분은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을까? 아이템. 그렇지, 그분한테는 아이템이죠. 왜냐? 돈이 되니. 이걸로 그분은 돈벌수 지금 있어요. 거기 병원에서 그 이렇게 쾌결 운동을 시켜주는 걸 쓰고 있대요. 환자들한테. 근데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이제 병원에 있는 거는 이거고 마디닥 들고. 마지막도 이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 친구분하고 둘 다 계약해 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아이템으로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결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의문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제품으로 간 사람이 계약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템으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왜냐하면 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아이템 보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박람회는 특히나 백스코라든지 코엑스 이런 데는 아이템 찾으러 오시는 분들 같아요. 제가 옛날에 박람회 그때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아이템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잘 찾아야 되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또 오래 가야 되고 어떤 아이템이든. 근데 그분들이 아이템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거든. 근데 앉아서 오했어. 근데도 계약을 안 하네. 산부인과 의사는 했는데 외국 사람도 했는데 이분은 아이템을 찾으러 왔는데도 계약을 안 해. 그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분이 내가 팔 수 있나 없나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분들이 여기 올 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이 첫 번째는 이걸 내가 할 수 있는지 궁금증을 유발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지 일단 궁금증이 유발이 돼야 호기심하고 궁금증이 유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유발되는 건 어디서 유발이 돼요? 들어야지 유발할 거잖아요. 들어야지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템이 대박 아이템이라는 게 이제 이분한테 와닿아야 되겠죠. 이 정도 같으면
근데 그게 자 만약에 들었을 때 이미 미팅룸에 체험하러 가기 전에 벌써 내가 와 대박 아이템이 이건 진짜 궁금하다라는 걸 유발시켜 놓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훨씬 쉽죠. 저기에서 벌써 막 궁금증이 유발돼가지고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다가 와 아이템이 진짜 궁금하다 뭐 얼마나 세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그게 돼가지고 들어가면 여기서 시간은 별로 걸릴 것도 없어요. 그분은 이미 들어가서 아이템을만 점검할 거니까. 근데 자 여기 두 개가 됐다 해도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을지. 자 이거는 궁금증이 유발됐죠. 네. 그럼 마지막 점을 찍어줘야지 여기서 계약이 나오지. 무슨 점이 찍어줘야 되겠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이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이거 100% 사인이에요, 선생님. 가서 앉으면 100% 사인이라고. 앉으면 그냥 이 아이템이었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확신이 생기네. 그 바로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확신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전달. 이제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지. 전달. 영업이잖아요. 네. 큰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돼. 내가 영업은 어떤 거예요? 영업은 알아요. 팔아야 돼요. 누구한테 팔아요? 신규 고객한테. 부모님한테 팔고 지인한테 팔고 소개까지 가야 되거든. 그런데 본인하고 지인까지는 가. 소개까지 넘어가는 사람은요 큰 돈을 벌어요. 똑같은 영업이어도 소개까지 가는 사람은 큰 돈을 버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멈춰. 지인을 못 넘어가. 지인을. 그죠? 그러면 이분은 그냥 돈을 벌 리가 아니고 사람은 똑같이 큰 돈을 벌고 싶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에서 들어봤더니 이거는 10명만 하면 큰 돈을 버는데 정확하게 10명만 하면 된다는 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0명의 명단이 정확하게 자기한테 이 10명은 그렇지 그 10명은 내가 있지라는 게 확신이 생겨야 될 거예요. 명단에 대한 확신이. 맞죠? 그러면 자 우리가 명단 적으라 많이 하잖아요. 자 영업은 명단부터 시작입니다. 자 한번 누구한테 전화를 걸지 누구한테 얘기를 할지 이제 적어보세요 하면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이 제품을 쓴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없나 다리가 아픈 사람 없나 뭐 요실금 있는 사람 없어? 주위에 없잖아. 주위에 드립션 뒤에 그분 분명히 있다. 그 나이에 없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명단을 적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 생각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겠지. 요실금 환자를 어떻게 찾아요? 지도자도 그러는데 안 그래요? 누가 내가 요실금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요실금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맞죠? 그러니까 자 이분한테는 명단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명단이 어때요 요즘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명단까지 요 세 개가 이 오늘 이번에 바뀐 OT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는 수수료만 딱 풀어주면 수수료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 딱 풀어주면 미팅룸에 가면 시간이 안 걸려요. 이 5분을 안 넘깁니다. 5분이 넘어가면 도로 거기서부터 마이너스예요. 이분은 확신이 이미 다 들어가지고 들어가고 아이템을 한번 보자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제품 설명이 막 들어가면 앞에 있는 게 이제 하나씩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에 거의 제가 봤을 때도 이것만 완벽하게 하면 야 우리 사업은 이제 진짜 여기서 곱하기 2, 3 막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자 우리가 사장님 내가 설명을 못하고 내가 못하면 내가 운영을 하잖아요. 짜장면 집을 하나 운영을 해도 내가 짜장면을 못 만들면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주방장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못한데 주방장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주방장이 갑이에요. 주방장 아프다 하면 어떻게 내일 아프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내가 슬슬 매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줄 알면서 사장님 뭐 누구를 부리든 사장님들을 제대로 잘 부리셔야 돼요. 나도 할 줄 알고
나 대신 일해주는 사람도 잘 부르셔야 된다고. 사장님들 대신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많아요. 지사에도 지금 몇 명입니까 도대체? 센터, 각, 많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대신에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던지지 마시라고요. 지금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알고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 렌탈 OT라든지 수수료 설명한다든지 미팅룸에서 어떤 멘트를 날릴 건지 그 정도는 사장님들이 충분히 입에서 그냥 푹 찌르면 쑥 나올 정도로 숙지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사업에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업은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해가 돼야지 쉬워요. 일이 쉬워야지 재미가 있어요. 일이 재미가 있어야지 사장님 재미있게 하시는 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다니까. 일은 진짜 재밌게 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러면 재밌으려면 뭘 알아야 재밌죠. 자, 구구단 모르는데 구구단 2, 2, 3, 6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알고 나니까 그만큼 재밌는 게 시켜주면 2, 3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은 지금부터는 어차피 내가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이런 의도였구나 라는 그 의도를 좀 파악을 하시면서 이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미팅을 할 때도 이분이 불안해하는 걸 내가 잡아줄 수 있겠죠. 이분은 왜 우리 선택을 못하냐 하면 자, 밖에 나가서 많이 부딪히신 분들이잖아요. 밖에서 화장품도 해보고 또 건강식품도 해보고 네트워크도 해보고 거기에서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팍팍팍 버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겠냐고요. 부족하니까 이걸로 해서 좀 부족하니까 아니면 이걸로서 내가 못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추가적으로 뭐 알아보겠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지. 한 달에 수천만 원 1억씩 벌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뭘 좀 벌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를 결정하기에는 자, 요거 3개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내가 이걸로 내가 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확신만 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끝인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OT가 내용이 지금 그 내용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요거만 하시고 나서 사장님 요거만 이해하시고 사장님들이 입으로 뱉어내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떼돈은 됩니다. 떼돈을 벌어요. 자, 그러면 제가 OT 지금 바뀐 거를 한번 이제 해드릴게요. 자, 신규분이라 생각하시고 신규분이 뭐 이렇게 많을 일은 없겠죠? 그럼 신규분이 한 2분 왔다고 생각할게요. 2분이 사장님은 우리 제품을 이제 체험을 해보신 분이죠. 이분은 체험을 안 해보셨어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짜고 치는 옷을 그냥 사셔야 돼요. 상황은. 그러니까 이제 2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예 신규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이제 해볼게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영남을 총괄하고 있는 지사장 김도희라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어떤 많으시다. 여기 지금 일 제일 잘하는 곳이거든요.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양산에서 오셨어요. 양산 안 물어요. 저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여기에 그냥 저보러 보세요. 제가 우리 일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사장님들 들으시면서 뭘 판단하시면 되냐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 누구나 다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저희 일을 이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시작할게요. 사장님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전부 다. 근데 우리가 다 밖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은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어. 그럼 이게 일을 한 걸까요? 헷갈리죠? 네. 좀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 부부정 많으신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만큼 돈을 못 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며칠 전에 이제 보험하시는 분이 왔는데 이제 자기는 학습비를 오래 했대요. 근데 학습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점점 수입이 줄더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도 보험이 제일 쉽잖아요. 일단 뭐 교육 가면 돈 주고 하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 동안 진짜 한번 해보자 해서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대학이 한 건도 안 나와요. 얼마나 공부는 또 많이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이분은 열심히 했는데 계약이 3개월 동안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분은 일을 한 거야, 안 거예요? 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주문도 살짝 했대요. 근데도 계약이 한 건도 안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보험해가지고 돈 버시는 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보험이 이분한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뭔가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는 여기 그걸 짚어봐야 되겠죠. 아, 이게 나한테 안 맞나? 두 번째는 자, 누군가 돈을 벌고 있으면 그 돈을 버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야 될 건데 누군가 돈을 벌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돈뿐만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못 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 이게 나한테 맞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그걸 판단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사장님 저희 제품 한번 앉아보셨어요? 네, 저는 언제 해봤어요. 사장님 앉아보셨고? 앉아보셨구나. 좀 이따가 제가 바로 이제 앉혀드릴게요. 자, 제가 요거는 사장님의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요거 이제 제품 위에 앉을 거예요. 제품입니다. 그죠? 이 제품의 기억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사장님 앉았을 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처음에 이렇게 저희 제품에 딱 앉으셨을 때, 자, 버튼을 탁 눌렀죠. 쫙 누르니까 어때요? 저주파가 쫙 들어왔죠. 그때 사장님 기억나세요? 어떠셨어요? 우와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우와 하셨죠? 오, 이래. 네. 오 하셨죠? 네. 자, 선생님 좀 이따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사장님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게 6년 동안 했었거든요. 오시는 분마다 앉으면 전부 다 와 해요. 그리고 자, 그분들뿐만 여기 오시는 분뿐만 아니고 제가 강남에 거의 한 6년 동안 매년 나갔거든요. 제가 자체적으로도 대구에 그 엑스코에도 나갔었어요. 근데 앉잖아요. 다 우아해요. 모르는 사람도 다 우아합니다. 심지어는 자 지금 외국에 강남에서 왔는데 외국에 그 러시아 산부인과 의사도 앉아서 그분은 영어를 안 하고 오 하더라고요. 러시아말 안 하고 똑같이 오 하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장님 오 한다는 건 뭐예요? 좋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는 자 우리 휴대폰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와 했죠. 왜냐하면 이 휴대폰이 선도 없는데 유선만 쓰다가 선도 없는데 휴대폰하고 사진 찍고 하니까 신기하니까 오 했죠. 오라는 거는 좋다는 얘기거든. 맞죠? 근데 그 제품은 앉는 순간 아이템은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 앉아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저희 일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장님, 요즘 기운기가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고요. 주위 분들도 많이 죽겠다 하죠. 자, 그러면 그 주위 분들이 좀 돈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맞죠? 사장님도 주위에 동의하고 다 필요하죠. 돈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주위에 보시면 이게 하는 일이 힘들어서 돈이 필요하시고 힘드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투잡을 찾고 계실 거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수익, 투잡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사장님, 네,
알려드릴게요. 알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영업하는 회사예요. 자, 영업회사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까요? 자, 영업회사 아시죠? 자동차, 그 다음에 화장품, 식품, 자동차를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장품도 팔아야지 돈을 벌습니다. 식품도 팔아야 돈을 벌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팔지 않고는 영업회사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다는 걸 아셨죠? 그러면 영업회사는 제품을 판매를 해야지만 돈을 벌어요. 이제 여러분들 보여줄게요. 혹시 제품을 좀 잘 판매하시나요? 사장님은 큰일 났어요. 영업회사는 제품 못 팔면 돈 못 벌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품을 판매를 못 하시기 때문에, 왜냐면 다 못 파세요. 저도 못 팔고, 오시는 분들 다 못 파시기 때문에, 저희는, 자, 그러면 판매를 하지 말고, 반대로 해보자. 그럼 제품의 이 판매의 반대가 뭐죠? 안 판다. 안 판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안 팔고 사야지. 그죠? 자, 판매의 반대는 산답니다. 자, 구매도 구매. 자, 그러면 구매는 누가 구매를 합니까? 누가? 소비자. 소비자 고객이 구매를 하죠. 자, 그러면 내가 이 TV가 집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똑같은 TV를 또 구매할까요? 아니죠. 결국은 자, 새로운 고객이 구매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고객이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새로운 고객은 사장님 이제 누구냐 하면 저희 처음에 오셨던 분들 또 사장님들 오늘 오신 사장님이 새로운 고객이 사장님이 여기 오늘 자 경기가 힘들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없는지 사장님들 여기 알아보러 오셨죠? 네. 그럼 제품으로 오셨어요? 아니죠. 알아보러 오셨죠. 그러면 자 이분들이 힘들어서 투잡을 이제 내가 원하는데 자 내가 알아보는 일이 쉬운 일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원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해 이런 생각이 드시죠? 당연합니다. 쉬운 일을 원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요 똑같아요. 다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차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쉬운 일을 원할 겁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은 들어가야 됩니다. 투자가. 그럼 투자금이 한만큼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많이 들어가도 난 상관없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투자금은 최소한 적게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돈은 어떻게 벌고 싶으세요? 엄청나게 많이. 자, 투자금은 적다고 해서 적게 버는 게 아니고 투자금에 비해서 큰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거예요. 여기에 사장님만 그럴까요? 아니면 사장님 주위에 아까 힘들어서 돈 필요하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까요? 다 똑같은 생각이겠죠? 자, 그럼 요게 자, 가능해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메인 아이템이 견뎌줘야 되겠죠. 버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메인 아이템이 만약에 한 집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면 어떨까? 정수기처럼. 정수기가 사장님 우리가 상상을 못했지만 물을 사 먹는다는 것. 근데 지금 집집마다 다 들어갔죠.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한 30년 정도 걸렸어요. 사람이 자 이런 일이 맞다면 좀 오래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죠. 그러면 한 30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자 휴대폰처럼 자 이 휴대폰이 사장님 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몇십여 명이 쓰고 있죠. 사장님 이런 아이템 찾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앉으면 오 하고 누구나 보면 오 하는 이런 아이템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저희도 다 오 가던데. 자 그러면 자 이런 일이 맞다면 사장님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사장님 주위의 분도 다 원하신다고 했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저희 돈 얘기하고 수수료 얘기만 해드릴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일이 과연 이게 맞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한번 들어가 주세요.
자, 저희 회사는 웅진처럼 렌탈 회사입니다. 자, 렌탈로 사업을 해요. 한 달에 월 79,800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근데요, 이 79,800원 외에는 단돈 10원도 안 들어가요. 자, 유지 재구매 일절 없습니다. 유지 재구매가 뭐냐 하면, 사장님, 우리 영업하는 회사에 유지 재구매 없는 회사 혹시 보셨어요?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장님, 아무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우리 대표님들의 그냥 마인드예요, 마인드. 자, 일절 없습니다. 그러면, 자, 렌탈은 뭐냐면, 이렇게 물건 판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계약서를 사인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계약서 사인을 하나 받을 때마다 드리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 수수료가 뭐냐면 렌탈 중개 수수료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수수료라고 했어요? 중개 수수료예요. 수수료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장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혹시 이렇게 저처럼 누군가한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직은 안 되시겠죠? 자, 그래서 사장님 중개만 하시라는 거예요. 아직은 설명이 안 되시니까. 그럼 중개만 하시면 설명은 제가 다 해드려요. 그러면 어떤 분을 중개하시면 되냐면, 아까 선생님 저한테 말씀하셨죠? 주위에 지금 힘들어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그분들을 중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명은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중개를 해서 계약이 하나 성사될 때마다 한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6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계속 원사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한 달에 10명은 무난하게 중개를 하십니다. 자, 어떤 분을 아까처럼 주위에 힘들어서 뭔가를 찾고 계시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을 중개하시면 돼요. 파는 거는 못해요. 파는 건 저는 못합니다. 파는 건 못하지만 중개는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10명을 중개하시면 자,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 300만 원을 얼마로 번지 아세요? 월 79,800원으로 벌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한 달에 79,800원으로 300만 원 버는 일 어디 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맞다 하면 무조건 하셔야 되겠죠. 자, 300만 79,800원으로. 자, 두 번째 수수료는 우리가 영업회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고 영업회사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좀 영업에 탄력을 주려고 보너스 이런 걸 줘요. 자, 저희 또 두 번째 성과 보너스를 드립니다. 보너스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자, 3명 정도 중개를 하고 3명 이상 중개하시잖아요. 자, 10만 원의 수수료를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명은 25만 원. 그 다음에 10명을 중개하시면, 자, 이상 하시면 60만 원의 수수료를 더 드립니다. 자, 그러면 10명을 중개하셨죠? 그러면 추가로 60만 원 더 받으시겠네요? 그러면 얼마죠? 360만 원. 360만 원을 얼마로 벌었다고요? 월 7만 9천 월 79,800원으로. 괜찮죠? 사장님 하실 일 다 하면서 그것도 투잡으로 사장님 설명을 제가 다 하는데 이렇게 360만 원 벌어가시면 괜찮죠? 근데 사장님 만약에 이게 투잡이긴 하지만 투잡이라도 이왕이면 좀 큰 돈 벌고 싶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투잡이라 해도 이왕이면 큰 돈 버는 게 좋잖아요. 맞죠? 자, 끝났어요. 큰 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큰 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장님 10명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10명을 하신 분들을 저희 회사에서는 GM 파트너스라고 부릅니다.
자, 저희 GM과 파트너스 관계가 되시는 거예요. 저희 GM 파트너스가 되시면 큰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돈을 보여드릴게요. 자, 사장님이 파트너스가 되셨습니다. 파트너스가 되셨다는 건, 자, 몇 명을 중개하셨어요? 10명을 중개하셨죠? 10명을 중개하셔서 사장님이 파트너스가 되셨다는 건 요분이 10명이 계약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10명이라는 분이 사장님 파트너스 안에 있는 거죠. 자, 요분 주위에 한번 볼까요? 요분 주위에도 사장님처럼 혹시 경기가 어려워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분들도 뭔가 필요한 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잡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자, 그러면 요분들 주위에도 똑같이 경기가 어려워서 돈이 필요해서 투잡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그분들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처럼 자, 한 달에 월 79,800원으로 투자금을 적게 했는데 자, 큰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도 많겠죠. 자, 그분들도 큰 돈을 벌고 싶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이템. 요즘 아이템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불안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겠고 그러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다 해서 아이템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 미세먼지 방지망 있죠. 자, 미세먼지 방지는 먼지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아이템이냐면 사실 집집마다 강초만 없는 집은 없죠. 한 집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면 대박이다 했죠. 그런 아이템. 아까 앉으셨죠. 앉으면 다 90% 이상이 와 하는 이런 제품. 이런 아이템. 그리고 사장님 요즘 다 미용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미용에는 남녀노소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쫙 10분 정도 했는데 리프팅이 탁 되면서 볼륨감이 탁 생기면서 한 10년씩 젊어지는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대박이겠죠. 그런 아이템을 보러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저희가 TBCF 원래 한 5년 전에 저희가 TBCF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약간 테마식으로 이야기식으로 했어요. 조금 내용이 있게. 그때는 바카스처럼 그래서 좀 약간 이름 없는 모델을 써서 했었는데 지금은 대대적으로 준비합니다. A급 모델을 써서 그래서 거의 뭐 인영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그렇게 A급 모델을 쓰게 되면 CF도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파트너스가 어떻게 돈을 벌지 제가 이제 수시로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사장님이 자, 파트너스가 되셨다는 건 자, 10명이 있으니까 파트너스를 계산하셨고 되셨고 자, 지금부터 돈을 벌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파트너스는 사장님 빨리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그림을 보면 아실 거예요. 자, 내가 최대한 빨리 가서 파트너스가 되시면 왜냐하면 제가 한 달이면 누구나 10건은 무난하게 중개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 보름도 안 걸려요. 빨리 나갑니다. 근데 자, 나는 이렇게 10명을 중개해서 파트너스가 됐는데 자, 내가 소개하신 이 10명은 사장님 이분을 중개하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한테 제가 돌려드리고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거예요. 사장님은 이분한테는 하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바쁘시잖아요. 하시는 일 하시면서 이미 사장님은 이분들한테 중개를 해놨기 때문에 저한테 중개를 해놨잖아요. 제가 알아서 이제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분이 어디 도망을 못 가요. 우리는 전산에 딱 등록이 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사장님하고 족보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도 자, 이제 9월달이니까 9월달부터 이분한테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뭐라고 들려드리냐면 자, 사장님 자, 투자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이왕이면 큰 돈을 벌고 싶으세요? 적은 돈을 벌고 싶으세요? 그럼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큰 돈. 힘을 때리겠죠. 자, 당연히 내가 바보야. 똑같아요, 조건이 똑같은 것 같으면 나도 큰 돈을 벌고 싶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분은 조금 우리보다 조금 늦게 갔다. 이분 한 2달에 걸쳐서 파트너스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10명이 자, 두 달에 걸쳤다는 건 이번 달에 준비에 힘드신 분들 5명을 중개할 거예요. 돈 필요하신 분들. 자, 5명 중개하시게 되면 얼마죠? 50명. 50이죠. 50 곱하기. 자, 요게 이제 우리 세 번째 수수료입니다. GM 파트너스 수수료. 자, 이 세 번째 파트너스 수수료는 요것도 한 건당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자, 내가 파트너스가 됐다는 건 그때부터는 내 이름이 적힌 파트너스 계약서가 나와요. 만약에 뭐 지금 대구에 중구에 김도희 파트너스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 자, 요거는 누가 소개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사장님이 소개하신 분이죠. 그러면 사장님이 소개하신 이분들이 소개한 이분들은 계약서를 누구 걸 적겠어요? 사장님 걸 적겠죠. 그러면 요 계약서 한 건당, 아니 이건 놀라지 마세요. 진짜 많이 드리는 거예요. 계약서 한 건당 이만큼 드리는 거는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얼마를 드리냐면 20만 원을 수수료를 드립니다. 계약서 한 건당 20만 원. 자, 그럼 여기서 20만 원을 곱하면 되네요. 얼마입니까? 3만 원이죠. 어떠세요? 크죠? 큰 돈 아닌가요? 크죠? 내 할 일 다 하면서 투잡을 하면서 1,000만 원 정도 벌면은 괜찮으시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0명이 10월달이 됐어요. 이분들은 누구라고요? 나는 좀 큰 돈을 벌 거야 하신 분들이거든. 그럼 파트너스를 자, 완료를 하려고 하시겠죠? 그러면 요또 5명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자, 요거는 그냥 복사예요, 복사. 그냥 자동. 그러면 50 곱하기 20만 원 하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네. 그럼 두 달 동안 2천만 원 벌었어요. 사장님 어디 가서 사업설명서 제대로 보셨죠? 언젠가는 돈 번다고. 나중에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언젠가는 돈 번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요거는 2년이래요? 두 달. 두 달 만에 버는 게 여기 2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고는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일반 여기 이제 만약에 아줌마들이 그거 할 때는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여기서 좀 한 달이 들어가면 이제 돈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좀 일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왔다 생각하고. 자, 그러면 자, 이분들한테 누가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제가 설명해 준다고 했죠. 중개를 해서. 자, 그러면 사장님, 요분들이 그죠? 요 5명씩을 중개해서 여기 50명의 사람이 나왔죠. 요걸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돈 단위가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요분들이 요 50명을 만약에 그냥 계약서로 봤으면 그냥 50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분은 사람으로 봤어. 우리는 사람으로 봤어. 자, 요분한테도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요런데 큰 돈을 벌고 싶으세요? 그냥 작은 돈을 벌고 싶으세요? 이분은 뭐라고 할까요? 큰 돈. 아유 큰 돈 벌고 싶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어려운데 아니 투잡인데 그 정도 이왕이면 투잡이라도 큰 돈 벌고 싶지 하실 거예요. 자, 요분도 똑같이 9월달부터 움직이십니다. 거의 60% 이상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반만 움직였다고 볼게요. 25. 한 25명이 내가 나도 큰 돈 벌게요 했다고 생각하면 요분이 한 건당 자, 요분이 5명씩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125건 곱하기 한 건당 20만 원 하면 얼마죠? 2,500만 원. 그러면 자, 두 달 동안 자, 나는 파트너스가 되고 나서 얼마 벌었죠? 4,500. 500만 원, 4,500만 원. 두 달 동안. 자, 사장님. 집중해. 두 달 동안 4,500만 원 벌었다는 건 뭐냐면요. 똑같이 월 79,800원을 벌었어요. 그럼 79,000원 곱하기 두 달 동안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16만 원. 빼기 400원 하면은 요 돈으로 이 돈을 버는 게 저희 일이에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앉으면 다 오 하는 아이템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아이템만 확인을 해보실 거예요. 아이템 확인해 보시기 전에 자,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 병원 사진을 보세요. 자, 저희 아이템은 사장님 이제 안 앉아볼 수도 예상하는 게 병원에서 치료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용 의료기를 이렇게 치료로 쓰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최초일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옆에 가셔서 이제 아이템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만 이제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체크 들어갈게요. 사장님, 사람은 다 쉬운 일을 원한다고 했죠? 사장님 아직 설명을 못 하시니까 누가 설명해 준대요? 제가 설명해 준대요. 그럼 중개만 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중개하라고 했어요? 주위에 지금 사장님 주위에 힘들어서 돈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 중개하시는 일이에요. 어려우세요? 쉬워요, 선생님. 그러면 투자금 79,800원이 부담되십니까? 이걸로 돈을 벌 건데. 그렇죠? 그러면 자, 돈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랬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자, 돈이 적나요? 제가 좀 여기서 반 나누긴 했는데 큰 돈 되죠? 자, 아이템은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이제는 그거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인가 아닌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셔가지고 자, 사장님만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주위 분들 다 원한다고 하셨죠? 이제 아이템만 하고 질문해 보시고 사장님 계획을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아, 이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돈 벌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입에 조금 덜 익었어요. 덜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이제 막 새로 된 거라서.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해보면서도